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왕과 사는 남자를 이렇게 딱 보고 사실은 저기 보게 된 계기가 우리 다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서 보게 됐어요. 마지막에 막 장면을 보고 울었다는 거야. 와, 그래. 저분이 굉장히 그 감정이 그렇게 넉넉한 분은 아닌데 재밌나 보다. 그 사실은 저는 그렇게 감동을 느끼지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좀 드라마 같은 좀 스케일이 좀 작아. 평론가들의 평을 들어보면 한 70에서 80점 사이를 줬더라고요. 처음에 개봉할 때.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진짜 좋은 점수가 아니거든요. 90점은 넘겨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론가들도 악평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무 진실성하고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좋은 평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건 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로 좀 우리는 왜 일하는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걸 제 짧은 얘기지만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저분이 안 본 분을 얘기해서 엄홍도라는 분이에요. 마을의 촌장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계기가 어쨌든 마을을 좀 더 풍성하게 잘 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밥 좀 먹어보자, 우리 이 밥 좀 먹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을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귀양 오는 양반들을 한번 이쪽으로 초청을 좀 한번 해서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가 그 덕에 한번 살아보자. 어쨌든 시작은 그런 뜻으로 시작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계획이 마지막에 너무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나중에 후대 역사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영조 때 비로소 복권이 돼 갖고 근 200년 이상을 정말 지하에 묻혀서 그 이름이 거론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된, 어떤 의미에서 비참하죠. 비참하게 된 그런 스토리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게 떠오르는 생각은 보통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사이의 선택은 어땠는가. 이게 단종이 나와서 마을에 나와갖고 마을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서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고 어몽동은 글쎄 얘기하고, 그때 참 그 의미심장하게 한명회가 한 말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한명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기를 청년포를 유배지로 정하면서 나애가 다시 올 테니 그때는 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오고 한 손에는 상을 들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이 언어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들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그때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한 손에 칼은 도대체 왜 칼을 들고 와? 하는 의미를 잘 몰랐지요. 살면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많이 고심을 하는 적도 있고 많이 방황을 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우리 다감 부장님은 영화를 보고 마지막에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단종이 불쌍해, 그죠? 이 단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종은 조선 역사 이래로 거의 유일무이하게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의 아들이 세자가 책봉이 되고 그 세자가 낳은 장손이 세자로 책봉이 되고 그 장손이 세손으로 책봉이 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조선시대 유교에서 가장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사화도 일어나고 문제가 막 방언이가 막 사람 죽이고 뭐 한 것도 가장 큰 게 정통성의 문제였거든요. 적자에서 적자 장자가 왕이 계승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단종은 뭐 누가 말해도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권력이 이게 찬탈을 한번 당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해서 혹시 우리들은 그래 저 있는 놈들 요즘에 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과거에서 일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쪽에서 공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박지훈이가
16kg를 뺐다고 그랬나요? 그죠? 불쌍하게 보이려고. 목소리꼬조차도 잘 안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이제 참 불쌍한 그 사람의 대변인, 대표자로 비쳤을 수도 있죠. 소위 약자의 서름.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뭐 국을 같이 나누면서 너무나 다정다감한 그런 성품을 보였죠. 약자를 이렇게 품에 안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사람, 저렇게 좋은 사람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자살을 택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마음에 그 공감을 많이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이게 울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불쌍하기도 하지만 저 어몽도라는 인물은 굉장히 요즘 들어와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거의 조선시대 모든 역사에서 이 가려진 사람이에요. 덮어진 사람이야. 벼슬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고종 때예요. 고종 때 1800년도 마지막에 1900년도 초에 그때예요. 그때 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 하고서는 그랬던 거예요. 그때 이 어몽도가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연려실기수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위선 피화 오소 감심이라. 행할 위에요. 내가 선을 행해서 화를 당한다면 나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달다는 거잖아요.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비록 나한테 화가 미칠지언정 나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면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분들이 우리는 많이 칭송을 받고 또 위인전 뭐 이래 갖고 많이 닮으려고 교육도 하고 우리도 또 살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위 롤 모델로 이렇게 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킬 것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저분들은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게 한 10편 정도가 좀 넘던가 그거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 무언가 지키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스토리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명량 어떻습니까? 그죠? 뭐 다 알잖아요. 그죠? 지킬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명화를 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국제시장 여러분 다 보셨나요? 네. 이건 다 보셨네. 역시 천만관객.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함흥 그 철수의 배 올라가갖고 여기 사다리 줄사다리 있잖아요. 줄사다리 막 하는데 막내가 떨어지지. 네. 그죠? 막내가 떨어지는데 그때 아버지가 막내를 찾느라고. 그때 큰아들한테 했던 말. 덕수에게 덕수. 가족들 잘 지키시게. 에? 그래서 그 어린 덕수가 평생을 자기 가족을 지키느라고 뭐 더 서독 탄광으로도 광부로도 가고 뭐 정말 온갖 개고생을 다하면서 끝까지 가족을 지켜내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가 바로 국제시장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사 어떻습니까? 정말 공부도 안 하고 머릿속에 들은 것도 별로 없어. 하지만 저런 참담한 광주의 참담한 상황을 보고 이거는 꼭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외신 기자를 태우고서는 그냥 뭐 난리법석을 치고서 막 올라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검문에 당했다가 뭐 걸렸는데 더 이게 뭐 넘어가고. 여기서 우리는 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킬 것은 무엇인가예요.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값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바로 한마디로 가치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 가치. 그죠? 이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가치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정직하고 용기 있고 책임 있게 하고 절제된 생활하고 이런 것.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의리 잘 지키고
항상 신뢰 있고 누구를 배려하고 뭐 이런 거. 공동체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정의를 위하고 공정하고 자유스럽고 봉사하고 우리가 누구한테도 들어도 이 별로 거리낌이 없이 누구한테도 특히 젊은 후배나 어린애들한테는 꼭 얘기해주는 그런 가치들, 이런 가치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기가 쉽나요? 하기가 쉬웠으면 영화 안 만들어지지. 하기가 쉬우면은 택시 운전사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바로 실천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거 실천했다가는 손해보기 십상이야. 어몽도의 손해는 어땠습니까? 아들 셋을 데리고 전국으로, 그것도 같이도 못 살고 뿔뿔이 흩어져 갖고 이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가치의 공통점은 한 3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즉각적으로 이익을 주진 않아요. 저 어몽도는 비로소 1800 말년에 거의 3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저분을 얘기하게 됐어요. 늘 마음속에서 갖고 있었던 그게 하나가 그였어요. 후배가 나를 볼 때 나는 어떻게 보였는가예요. 제자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보였는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뭐 상계 그렇게 뭐 잘 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 지냈어요. 당연히 저런 가치는 다 타인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값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가치를 만드는 거는 그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크게는 인류를 위해서 향해 있는 것이 이런 가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의 가치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사실은 저는 많이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작년에 제가 이 월요사롱, 그때는 월요일 날 했으니까 월요사롱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 핵심 가치를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우리는 첫 번째로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줄기세포 실시기관 지정을 받았듯이 계속 우리 부족한 치료를 위해서 미래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초동, 방배동, 여기에 우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 늘 생각하자 하는 그런 했고, 그래서 이런 6가지가 없으면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가치가 수십 가지 많지만 적어도 우리 병원에서는 이것을 지향하자 하고 제가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가치가 없어도 사실은 병원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아까 얘기대로 가치를 지키면 손해가 납니다. 가치는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머리에서부터 심장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60년, 70년입니다. 머리에서 심장까지 내려올 때까지. 바로 진심이 없으면 이게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몽도가 단종을 처음 만날 때부터 굉장히 불신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아유, 저 어린 놈이 반말짓거리야. 이러면서 불신을 참 많이 하면서 한 방에 바뀌어진 게 뭡니까?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때 마을 사람들을 다 구했잖아요. 단종이 호랑이를 언제 활을 잘 쏘는지 모르겠지만은 호랑이 사냥을 해봤겠어요? 아무 주저함이 없이 활을 당기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호랑이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살렸죠. 진심을 보여줍니다. 진심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이런 진심은 여기 쓰인 대로 어떻게 그냥 기획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제가 월요사랑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친절의 진정성이라는 거. 우리는 친절하라고 친절하다가 친절하라고 얘기해라, 친절하라 얘기하면은 직업적인 친절. 그냥 마음에는 전혀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게 이 친절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 있다는 거죠.
진심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진짜로 친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고 가치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정직이 중요하다. 뭐 신뢰를 가져야 된다. 뭐 일하면은 꼭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이것에 대한 진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호랑이가 나타나듯이 이런 진심을 누구한테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기획된 것이 아닌 점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지난주에 여기는 안 계시니까 수술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청각장애자분이세요.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새우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해서 허리에다가 나도 안 보이는데 뒤에다가 바늘을 또 대바늘을 찌르고도 그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이 고요라는 거 느껴보시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 이제 산에 높은 산에 가서 깊은 산에 가보면 고요라는 걸 가끔 느껴요. 정말 편하죠. 하지만 고요라는 거는 엄청난 공포입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청각장애자는 그 고요를 수술방에서 느끼고 있었을 때 얼마나 참 힘들어졌겠어요. 얼굴에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가서 손을 잡아줬어요. 참 따뜻하더라고요. 수술한 다음 날인가 편지를 저한테 써갖고 그때 제가 손을 잡아준 그때 세상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 같다는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한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느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환자분 보고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거창한 데서 진심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주 사소하게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친절. 조금 피곤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런 데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딴 건 아니죠. 병원에서 사람을 사람처럼 대우해 주는 거죠.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하는 그런 이 모습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은 그런 모습을 잘 알아요. 여기 오시는 분의 거의 모든 환자분들은 우리만큼 의학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의학적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지도 몰라. 내가 논문을 수백 편 썼는지도 몰라. 모르지만 그분들은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닌지는 알아요. 딱 알아. 특히 이렇게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한 방에 아이고 딱 삘이 오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알게 되고 그런 친절이 쌓이면 우리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바로 우리 류민병원이 지향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저기 많이 늘어져 있는 가치, 그 가치는 머리로는 다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진심이 없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으로 진심이 없는 행동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환자한테 친절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제가 그랬잖아요. 동료에게 같이 친절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친절합시다. 너 오늘 수고했다. 그래, 조금만 쉬어주고 내일은 좀 요거 좀 더 해. 너 자신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을 갖자고 한 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말씀, 아침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마음에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왕과 이렇게 며칠 살았잖아요. 넉 달 살았어요. 넉 달. 실제로 기록을 보면 넉 달 살았는데 왕과 사는 남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왕처럼 왕과 살아나는 남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몽도하고 이홍이 단종은 서로에게 너무나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을 갖고 서로는 매우 큰 가치를 지켜놨다고 봅니다. 그 가치를 지켜내는 걸 보고 우리는 감동을 받아 1000만 명이 1200만 명이 감동을 받아서 그 영화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왕과 사는 병원. 우리들의 왕은 누굽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은 당연히 연상이 될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심을 가져서 우리 마음속에 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런 진심이 우리들 상대들한테는 읽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